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순수하지 않은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뭐 가난하다는 좀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 누가 있겠어요. 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뭐 돈이 없고 아니면 좀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제 가난하신 분들이 조금의 노력해가지고 가난을 나았으면 좋겠어. 가난을 탈출하더라도 뭐 대한민국 사회가 막 그렇게 못 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 계속 가난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고 부자 된 사람이 계속 부자고,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자 되는 사람들은 부자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가진 게 많으니까. 근데 왜 가난한 사람은 왜 계속 가난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뭐 태어나면서 가난하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근데 뭐 부모님이 직업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거나, 이건 뭐 태어나고 나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뭐 부모님이 가난하다 하더라도 나 자신은 가난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남의 집에 월세 살지 않겠다. 아쉬운 소리 듣지 않겠다. 돈 때문에 힘든 환경에 맞닥뜨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가난을 탈출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은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가난할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 가정환경이 커요. 가정환경. 일단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탈출하려면 간단합니다. 일단 일을 해야 되고 돈을 안 써야 돼요. 돈을 안 쓰고 모으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보수가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최대한 일을 많이 해서 좀 시드머니를 많이 땡겨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직장 일찍 들어가는 게 좋죠. 보통 이 가난 환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 부모님들이 직장이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집은 가난한데 부모님이 뭐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뭐 고위 공무원이거나 그런 분들은 없어요. 공무원들은 대체로 뭐 떵떵거리가 사는 건 알지만 거의 대부분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공무원 벌이가 되다 보니까. 제가 봤던 가난한 환경에 자란 사람은 어머님이 일을 안 하시고 아버지가 버는 돈을 먹고 사는데, 아버지가 이제 일용직, 노가다였어요. 노가다. 이 노가다 일이 뭐 고정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뭐 일당으로 돈을 받거나 아니면 일을 했는데 공사 대금 못 받아가지고 돈 때문에 이제 치여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 지금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일해서 받아온 돈으로 먹고 사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와서 이제 항상 돈 때문에 치여 살죠. 준비물도 못 사고 밥도 제대로 못 해 먹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어, 좀 타성이 젖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돈 없이 사는 게 익숙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집에서 저축을 안 하고 있어요. 가난한 환경이. 부모님 저축을 안 해요. 모인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왜 돈을 모아야 되는지, 저축이 왜 필요한지조차도 몰라요. 부모님이 뭐 돈 버는 쪽도 다 쓰다 보니까 자신들도 돈 버는 쪽 다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좀 가정 환경이 주는 영향이 좀 크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친구를 보면 뭐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뭐 내 집만 해야겠다. 남의 집에서 월세나 전세 살지 않겠다. 그런 마인드보다는 빨리 돈 벌어서 차 끌고 싶다. 오토바이 사고 싶다. 아니면 좀 비싼 옷 같은 거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 그래서 없는 환경에 자란 애들이 비싼 물건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없는 애들이 뭐 없이 사는 것도 있지만 남들한테 없이 사는 것을 꿀리지 않으려고
뭐 자동차를 일찍 뽑는다거나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품을 산다거나 그런 식으로 남들한테 좀 있어 보이려고 이 사치품에 돈을 쓰는 걸 많이 봤어.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아야 될 시점에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저축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해. 왜냐하면 주변에 가족들이 뭐 저축해라, 돈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도 이제 저축을 안 해서 돈 모이는 게 없으니까 결국엔 그 동네에 나오지 못해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분들이 가난 탈출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일하세요. 일을 하되 그냥 유행 같은 거 따라가지 마요. 남들한테 좀 아쉬운 소리 들어도, 뭐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소리 들어도 존버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동네를 이사 가기 전까지, 보다 나은 데로 가기 전까지 돈 모아요. 그리고 유행 같은 건 나랑 상관없다는 마인드 가져요. 그리고 좀 불편해도 살아요. 뭐 차 없어도 살아요. 그리고 뭐 해외여행 명품 같은 건 나 상관없다, 내 인생에 상관없다, 이렇게 마음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존버해야 돼요. 그래서 좀 핀잔 들어 참아야 됩니다. 그렇게 참아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돼. 악착같이 모아서 어느 정도 모이면 나와야 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 험난해요. 좀 도끼를 먹어야 돼. 근데 이렇게 도끼를 먹어서 성공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탈출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경험해본 결과. 그래서 저는 가난 환경이 잘하신 분들이 좀 도끼를 먹고 존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환경에서 좀 탈출해서 좀 우리 같은 사람들도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신분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결핍에서 오는 욕망을 채워 넣어야 해서 명품, 외제차 등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꼭 보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부족한 것들이 아파트 타령, 동네 타령 등등 아주 티를 내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능력 없는 사람도 이렇게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도 해요. 없는 사람들이 결핍이 많아. 부족하다 보니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건 그 사람들이 뭔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없는 환경이 자라면 결핍이 생깁니다. 그 없는 환경이 자라면 부모님들이 또 맨날 싸우거든. 부부 금슬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정 환경이 안 좋은 데 살지 않고 부모님들이 맨날 돈 때문에 싸워요. 부부 싸움을 한다거나 아버지가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 이런 환경에 노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맨날 싸워가지고 뭔가 집에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고,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할 뿐더러 정서적으로 뭔가 안정되지 못해. 그래서 결핍이 있어요. 근데 이 결핍을 좀 겪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소비로 채우는 거예요. 소비를. 내가 결핍한 것, 내가 부족한 것은 내가 좋은 물건을 못 가져서 그런 거다. 그래서 내가 비싼 물건을 사면 결핍이 채워질 것이다. 결핍이 아예 안 채워지는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채워지지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소비를 통한 결핍을 채우는 거는. 근데 이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 자체가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아야 될 시점에 모으지 못하고 소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일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번 이렇게 욕망으로 결핍이 채우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것만 하게 돼요. 보통 카푸어짓 하신 분들이 카푸어짓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카푸어짓 하고 나서 다른 차로 바꾸고 또 다른 차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많이 하거든요. 여자분들도 이 결핍을 명품으로 채우신 분들은 가방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하죠. 근데 문제는 돈이 없으면 안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도 산다는 거야. 돈이 없으면 뭐 차를 바꾼다고 하면 안 되는데, 구입하면 안 되는데, 돈이 없어도 뭐 캐피탈로 산다거나 할부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올라오기보다는 계속 내리막을 가는 거죠. 그런 분들이 좀 최근에 와서 많아진 것 같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좀 뭔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답 없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봐봐, 여러분 주변에. 외제차를 구입하는 분, 남자분들, 아니면 명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정말 뭐 경제 환경이 좋다거나 객관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얼마나 있는지. 점점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젊은 사람들 삶의 환경이 좀 뭔가 그 안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뭔가 집이 허름한데,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분명히 허름한 집이에요. 허름한 원룸이야. 연식 오래됐어. 근데 그런데 떡하니 외제차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먹고 살만한데 외제차 끌어서 뭐 괜찮은 게 아니라, 이런 데 살 정도로 돈이 없는데 외제차를 끌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외제차를 일시불로 샀을까 아니면 할부로 샀을까? 할부로 샀겠죠. 그러면 이 할부금 내려고 하면 정말 허덕이겠죠. 피가 마르겠죠.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그 친구들 중에 명품 많이 사고 있는 분도 있을까요? 그럼 그 집에 한번 놀러 가보세요. 어떤 동네 살고 있는지. 허름한 동네 살고 있어도, 막 굉장히 비좁은 데 살고 있어도 명품 가방은 굉장히 막 쌓여 있을 거야. 근데 과연 그 명품 가방을 이제 일시불로 자기가 번 돈으로 다 충당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그 카드로 사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 심각한 단계에 이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경제적으로 지금 내가 좀 힘들다,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뭔가 다 생각이 돼도 저 소비 욕구를 끊어내긴 힘들 거예요. 왜냐, 이거 안 하면 내가 인생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으니까. 이게 참 문제야. 뭐냐 하면, 모든 결핍이 욕망을 채우다 보니까 이 욕망이 한번 올라가잖아요. 내려오지 않아요. 샤넬 가방을 맸던 사람은 계속 샤넬 가방 메고 싶어요. 벤츠 E클래스 모고 싶은 사람은 계속 E클래스 모고 싶어 합니다.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뭔가 안 좋게 지금 굴러가고 있음에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게 바꿔지지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이미 뇌가 그런 이제 명품이나 자동차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지배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뭔가 잘못되다는 것은 알아도 이걸 되돌리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없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가진 게 없는 사람. 없는 항에 자는 사람은 안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느낀 거는, 없는 환경에 자란 사람에서 더 하고 다니니까 그게 문제야. 그러면서 자빠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없는 환경에서 뭔가 이제 결핍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다가 인생이 꼬꾸라지는 분들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이 그 당사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